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어두세요. 1년 동안. 이제. 책이 늦게 나와서 예습은 못했죠. 책을 좀 빨리 내려고 했는데 12월 달에 막 모든 책들이 나오니까 인쇄도 막 밀리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논술 시작된 지가 한 10년 됐나?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 줄글로 돼 있는 논술 책이었는데 처음으로 개정한 책이에요. 지금 시험 트렌드에 맞게끔 공부하기 좀 편리하게. 책이 한 상하권 줄글로 한 2권 정도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근데 단 한 권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건 족보. 이 뒤에 있는 건 족보 10년 동안 논술 시험제 나온 거하고 고시 문제 있죠? 고시 논술 나왔던 것들 기출 문제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족보. 근데 이제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학문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시험지 나왔던 것만 내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이론이 많지가 않아요. 학문이 되게 올드해요, 올드. 왜냐하면 급변하는 어떤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론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묵은 낡은 제 강의한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나왔던 시험제가 지금도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올해 나온 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20년 전부터 맨날 나왔던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하나도 안 나오는 학문이 교육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 고집은 임용 공부를 하는 앞으로 교사가 될 학생들이 행정고시는 교육학 전공이 아닌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물론 전공 애들도 보지만 전공이 아닌 애들이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막 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고시 문항에 있는 교육학 논술보다도 쉽게 나오고 또 9급, 7급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학 전공이 아닌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보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학 이렇게 5과목 보거든요. 그 과목보다도 쉽게 나오고 있는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교사의 학문이 교육학인데 시험제도가 진짜 잘못되고 너무 잘못됐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1년 동안 교육학의 체계를 잡고 학교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왔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줄글이 어렵고 많고 싫다고 해도 그걸 신념을 굳히지 않고 계속 했는데 포기했어요. 저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포기해서 처음으로 올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때는 최고의 책이었거든요. 그 줄글로 만든 최초의 책이었고 너무너무 학생들도 그 어려운 학문을 막 접근하는 걸 좋아했고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맞는 시험에 맞는 걸맞는 책을 한번 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간결하게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달 동안에 공부하기가 물론 어렵겠죠. 처음 보는 거니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한 5분의 1 수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슬림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그런 것들만 핵심적인 것들만 간추려서 이렇게 책을 출간했으니 애정을 갖고
이것만 보면 지금 시험은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외에 나오는 거는 교육학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 문제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지식 정의 정도 한 줄만 내릴 줄 알면 웬만한 것들은 다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니까 요걸 꼭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찢어지거나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자동화가 될 때까지 요것만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 엑스파일 있잖아요. 요거는 족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뷰를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한번 까보세요. 까보시면 각 과목의 핵심을 정리를 해드렸고, 왼쪽에 그 과목의 핵심이랑 관련된 걸 바로 오른쪽에 연결해 드린 거예요. 시험지 나온 걸. 알겠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딱 좋죠. 그래서 이걸로 조직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식을 이렇게 조직화한다라는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4년 동안 교육학을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심리학이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이죠. 들으셨죠? 3학점인가요? 그러면은 학습이론 들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습이론이라는 걸 출제했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육심리학 문제가 뭐였습니까? 몰라?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학습이론에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직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뼈대를 잡는 거야, 지식의 체계를. 지식의 체계 뼈대를 잡는 걸 조직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 테마 버전을 가지고 공부하면 몇 개야, 테마가? 몇백 개야, 이게? 150개 넘잖아요. 그럼 150개를 막 공부하면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과목에 있는 목차, 그 다음에 핵심적인 주제, 요걸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걸 조직화라고 그래.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정교화라고 하고. 그럼 학습 이론의 핵심은 조직화와 정교화 두 가지야. 그 머릿속에 디테일이 있느냐, 뼈대가 있느냐, 요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머리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요 테마 버전은 뭘까요? 디테일로 이제 개념을 파들어가는 거죠. 정교화죠. 요거는 엑스파일은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에 딱 걸맞게 정교화와 조직화를 한 방에 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짜임새가 대한민국에 최초일걸요? 이런 이론서가 없을걸요? 그래서 요거를 솔직히 아까운 자료인데 1, 2월에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바로 1, 2월에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두 개 병행하면 되게 공부가 아마 완타치로 올인원이죠. 한 방에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엑스파일을 보시라고. 엑스파일을 보면 족보를 보면 행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만 있는 거야. 왜냐면 그거에 대한 해설을 달면 책이 볼륨이 또 2배가 또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설은 언제 하는 거냐 이거. 3, 4월 수업 자료에 있습니다. 그게 논객 특강이야. 객관식 시험이랑 논술 시험, 이제 임용 논술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여긴 고시 문제만 이렇게 있잖아. 임용도 있네. 임용도 있네. 근데 초등 문제도 넣었나? 초등 문제 넣었을 거예요, 아마. 기출 문제는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초등, 중등 행시, 논술 문제와 객관식으로 임용에 나왔던 것들을 결합한 상품이 3, 4월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해설은 3, 4월의 정교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보냐? 그 문제를 읽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이론을 하고 시간이 되면 요것도 한번 건드려 주려고 미리 한번. 그러면 3, 4월에 설명을 들을 때 훨씬 더 쉽게 들리지 않을까. 이게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초벌구이용으로 본질이 뭔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요 정도만 설명을 좀 같이 좀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수업 시간마다 두 권을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건. 근데 이걸 뷰를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크게 한 것 뿐이에요. 이걸 같이 맞추면 좋은데 글자가 안 들어가. 그래서 크기는 좀 다르지만 이게 쌍둥이 책이니까 이거 절대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도 항상 이게 세트로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정교화랑 조직화의 전략으로 이론서를 처음 썼다는 거. 요 활용 용도를 거기에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T 중입니다, 지금은. 책이 왜 늦게 나왔으며, 책의 성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던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강 자료 있잖아요. 이걸 줄까 말까 굉장히 어저께 밤까지 고민하다가 주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줄까 말까 했을까요,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버벅대고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얼어 죽을 무슨 보충 자료. 무슨 말인지 알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거. 근데 이 압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어떤 문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에 있는 자료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봤는데 이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명료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걸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점검할 자료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30페이지를 공부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몇 프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막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프로를 이해하고 있고 뭐를 모르고 뭐는 알고 있고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정보처리에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머리거든요. 그 점검할 용도가 논술 문제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연습용으로 이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드렸는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질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인지 과부하가 돼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짐이 되고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담이 느껴지면 절대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뭐 3, 4월은 뭐 할 거고 5, 6월엔 뭐 할 거고 7, 8월은 뭐 할 건데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너무 막 애쓰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 인지 과부하 걸려서 교육과 포기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재수할 때도 다시 또 들어왔다가 아이고 하고 또 도망간 친구도 많고요. 계속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만 먼저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대학 다닐 때 공부 좀 했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잘 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은 이거 하면 좋지. 내가 이해가 80% 90%가 막 되고 기억이 막 잘 나고 막 재수할 때도 막 미친 듯이 공부했고 막 이런 사람은 이거 하면 좋죠.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근데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지금은 나랑 같이 코드 맞히기. 1년에는 나랑 코드를 맞춰가면서 교육학에 대한 15가지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5가지 학문을 해도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코드 맞추기에 초점을 둬야 돼. 아까 전에 정규화가 뭐냐 조직화가 뭐냐 그러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메타인지가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라고 이렇게 톡톡 던지면 되지. 그게 아니라 15가지 학문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 그러면 15과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저랑 2달 동안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영어 회화 같은 거 공부할 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들려요, 안 들려요? 얘네들이 말하는 거 들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근데 그 미국 드라마 그냥 계속 막 100편, 1000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찌끔씩 들리죠? 그럼 몇 개월 정도 하면 찌끔씩 들려요? 몇 편은 봐야 돼? 한 100편 보면 들리나? 100편 해도 안 들릴걸? 그 똑같아, 교육학도. 처음 보는 용어들인데 이걸 나랑 몇 번을 얘기해야지만 들릴까? 그래서 귀를 뚫리게 하는 작업이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뚫리면 스스로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근데 지금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못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드리는 게 2달. 2달이라고 해봤자 8주? 8주라고 해봤자 하루에 3시간? 뭐 빼고, 쉬는 시간 빼고, 뭐 그런 거 빼면 3시간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에 6시간이야. 6, 8, 48이면 이틀이야, 이틀. 풀로 이틀. 이틀 만에 우리 4년 동안 배운 거 있잖아요. 4년 동안 배운 건 몇 과목 배웠어요? 수업 들은 거 한 8과목 들었나? 그거밖에 안 들었잖아. 우리 15과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할까 빡센 거죠. 일종의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번째 핵심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하는 게 좋냐면 사실 이거는 혼자 하기가 너무 이거 질려요. 스터디를 좀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좀 구성해서 뭐 팀을 나눠서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점검하고 모르는 거 서로 이렇게 논의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머리에 든 건 없지만 그래도 서로 막 논의하면서 책 찾아보면서 이게 맞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같이 협동학습으로 요 자료를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개별 학습을 하고 그래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요거를 활용을 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요것을 하고 난 뒤에 요거를 하는 거니까 꼭 우선순위는 요거는 꼭 하셔야 된다. 2번째 OT 메시지 알겠죠? 3번째입니다.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 총 몇 페이지입니까? 어저께 제가 계산해갖고 왔는데 270페이지 정도 되지 않아요? 맞죠? 그럼 8로 나누면 38에 24, 48, 32 이 정도 되지 않나? 아마 34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34페이지 정도씩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OT 강의 계획표 있죠? 이거 짠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분량으로 일주일에 한 34페이지 정도? 요 정도씩 진도를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안 했고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다음 교육학이랑 흥미가 없어. 교육학에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은 이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귀가 막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내가 막 진짜 예술적인 수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예습. 예습이 뭐냐면 문맥을 읽다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거 한 번만 보고 오라고. 예습을 뭐 이거를 막 뭐 학자의 사상이 뭐냐 이걸 막 찾아가지고 막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도 안 될 거고 그것도 찾아도 무슨 문맥인지 읽히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한글만 공부해 갖고 오기. 오케이? 어휘력을 먼저 길러야 되니까. 우리가 문장력을 기르려면 어휘력이 있어야지만 문장을 쓸 거 아니에요. 논술 시험은 어휘력 시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사전 찾아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수들은. 고수는 예습할 필요 없죠. 아는데 뭘 예습을 해. 나랑 같이 대화를 하고 대화하면서 두뇌 게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수는 굳이 할 필요 없고 하수는 좀 예습을 많이 해갖고 와야 돼. 그래야지 따라올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는 일주일에 몇 페이지? 34페이지. 테마. 엑스파일은 거기에 맞게끔 나가는 거고. 엑스파일은 페이지 뭐 필요 없고, 그 정도에 맞춰서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뭐 있지? 책의 성격이 뭐라고? 내가 논술 시험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쉽게 책을 냈다. 하수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인지적 과부하를 좀 줄이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지식들로만 꼭 이거는 교사로서 알아야 할 지식이다가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지식들로만 책을 썼다. 100개를 들고 든 김에 그냥 족보까지도 풀었다. 족보까지도. 그래서 정교화와 조직화가 잘 될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그래서 두 개는 꼭 붙여서 들고 다녀야 된다.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여기 1번이고 2번은 보충 자료는 부담이 되면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질 때 해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료니까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3월에 하고 싶으면 3월에 하고 4월에 하고 싶으면 4월에 하고 알아서들 해라. 근데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학에 흥미를 붙여가면서 예습도 하고 복습용으로 할 때 그때 좀 같이 하면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1000만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지는 마라.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먼저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될 수 있으면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 밀리면 끝이거든. 이거 한 번 밀려가지고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순간 엄마가 그 모아놓은 거 분리수거 해버리고 막 그런다고. 밀리면 끝이니까 이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좀 동기유발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세 번째는 진도는 일주일에 34페이지. 요 정도 분량이 나온다. 대략. 거기에 맞춰서 하수들은 단어 공부해 갖고 올 거고, 영어 회화 공부하듯이 단어, 보캐블러리 외워 갖고 와야 되고, 그 뜻이 뭔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사전 찾아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내가 찾아본 거 이렇게 하이테크 포인트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했나? 옛날 사람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이테크 포인트로 사전에다가. 그럼 단어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럼 이제 또 영어 뭐 성문 종합 영어 막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사전을 또 찾아봐. 근데 빨간색 줄이 쳐져 있다? 웃겨 안 웃겨? 머리통이 나쁜 거예요.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서 또 빨간색 쳐져 있는 걸 또 본다고. 그러면 점을 두 개 찍는 거야. 내가 점 5개까지 찍어봤다니까. 그 사전을 찾아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학자가 만든 단어인데 사유가 깊을까요? 아주 낮을까요? 까마귀가 오네. IQ 2000 정도의 학자가 만든 단어라고. 그 사유가 깊어? 아니면 우리 보통 머리야? 굉장히 깊은 거지. IQ 2000이 만든 단어인데 우리 나쁜 머리로 자꾸 그거를 한 방에 먹으려고 욕심부려. 그러니 학자들이 그 나쁜 머리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나쁜 머리 애들.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걸 행복으로 봤지, 맹자는. 득천하 영재지 교육 삼랑야라 해가지고 그런 거지. 멍청이들은 싫어한다고, 선생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IQ 몇이 돼야 돼. IQ 2000이 돼야지. IQ 2000 같은 머리로 공부를 해야 돼. 자꾸 나는 머리가 나빠요라는 생각하면서 자꾸 책을 보면
점점 날아간다 이 얘기야. 멀어진다 이 얘기.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딱 단어를 공부할 때도 명확하게 그 문장 읽을 때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막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꼼꼼하게. 알았죠? 그 단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죠? 제가 해줄 말은 그 세 가지. 그 다음 뭐 부어나면 뭐 모든 게 그렇듯이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내가 이제 20년간 이제 임용 애들을 봤잖아요. 지각하고 결석하는 애들 치고 붙은 애 못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태도가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통계거든요. 교육 통계도 있잖아. 그럼 나도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을 지금까지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많을걸요? 학교 교사들 배출한 게 짬밥이 이제 내가 제일 있지 않을까? 지금 나랑 같이 옛날에 했던 선생님들 다 그만뒀고 뭐 보면 짬밥이 내가 제일 많을걸? 잘한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 많은 학생들을 통해 합격한 애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직관력이라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딱 보여. 무당보다도 더 잘 알아. 딱 보면 그 사람 눈빛, 표정 보면 아, 얘는 됐다, 안 됐다라는 게 그냥 드러나.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공통된 걸 지금 말해주는 거야. 그럼 될 수 있으면 그 통계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지각 한번 하고 결석하면요.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요. 인지 부조화 이론, 과학적으로 그러거든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빠졌으면 신념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죄의식이 생기잖아. 내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신념이랑 행동이 지금 불일치하게 되잖아. 그러면 신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제 알겠죠? 절대 지각이나 결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걸로. 꼭.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도 한 6개월 만나면 질리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이게 1년 동안 가야 돼. 1년 동안.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근데 막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재수를 할 때도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삼수할 때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결국 안 되더라고. 다시 도전하잖아. 또 안 되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하게 성실하게 될 때까지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명심할 것. 진짜 명심할 것. 오케이? 일종의 헌신하는 자세로 종교랑 거의 똑같아 교육은. 그런 부분이. 헌신해야 되는 거야. 학습자는 헌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학문을 사랑해야 돼. 오케이? 저도 작년에 개근했을걸요?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했을걸요? 올해도 역시 개근상이 목표입니다. 아프거나 늦잠을 자거나 또 뭐 있을까? 뭐 중간에 뭐 버스가 뭐 사고 나서 뭐 지하철이 뭐 빵꾸 나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일도 없어야 돼. 개근하려면. 그런 것도 예측해야 돼.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시란 얘기예요. 예측을 잘 하시고. 알겠죠? 몸 관리도 잘하고 아무리 아파도 여기 와서 쓰러져. 그럼 여기서 기절해. 기절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응급실을 이렇게 모시다 드릴게. 그 정도 마인드로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강했다 막 인강하고 뭐 인강했다 직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별로 된 애들 못 본 것 같아요. 한번 딱 정하면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뭐 이유가 있잖아요. 학교 다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뭐 학교 가야 돼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골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 정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지. 대체적으로. 예외도 있겠지, 대뇌도 있겠지. 근데 이제 거의 그렇다 이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1, 2, 3보다 더 중요한 게 성실한 것 같아요. 이 책이 뭐 잘 썼건 개떡 같은 책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실한 게 합격 당락 결정하지. 뭐 책이 좋아서 붙었어. 말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선생님이 뭐 잘 가르쳐서 붙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고.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를 잘하면서 공부했느냐가 무조건 합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연하면 지각 결성하지 않고 성실한 마인드로 공부하기. 응? 그렇다고 또 와서 막 4시간 내내 졸다 가고 그런 건 반칙인 거예요. 예? 그럼 조는 애들은 붙을까 떨어질까? 조는 애들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조는 애들도 떨어진 쪽이 가깝겠죠. 똘똘하게 이렇게 이렇게 막 바짝바짝하는 애들이 붙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눈빛도 좀 관리하면서 졸고 있다는 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하면서 이런 거야. 드라마보다 졸았어. 내용이 기억나겠냐?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영화 보는데 잤어. 2시간. 기억나겠냐, 내용. 그러니까 조는 것도 관리를 잘하면서 하지 않는 걸로. 알았죠? 저도 될 수 있으면 졸리지 않게 학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뭐 유머러스하고 이런 걸로 웃길 수는 없고 학문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넘친다라는 걸 발견해 드릴게요. 그건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됐죠? 질문이나 뭐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거, 부탁할 거. 말했어요, 진짜. 1년 동안 필요한 거, 궁금한 거. 근데 이 분위기, 이게 살벌해서 이거 수업하겠어요, 이거? 저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그 설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개강하고 막 그러면? 뭐 도살장 끌려오듯이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궁금해서 온 거예요? 반갑지 않아요? 저도 반가워요. 근데 1년 동안 잘해봅시다. 제가 뭐 여러분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도 나를 싫어할 이유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서로 잘 아껴주고 잘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잘해봅시다.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같이 나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고 잘해봅시다. 제가 얼굴 생긴 거는 좀 깡패같이 생기고 거칠어 보여도 그런 사람이 또 마음은 또 되게 부드러워요. 말투는 막 이렇게 틱틱하고 막 승질내고 막 그러지만 속은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뭐 힘든 거 있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 연구실 알아요? 몰라? 여기 복도로 쭉 가면 쭉 끝에 꺾으면 끝에 방이 제 방이에요. 연구실이. 거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질문할 때도 여기서 질문하지 그쪽으로는 몰려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수업할래요? 할까? 좋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너무 빨리 하고 오시나? 좀 쉬었다 합시다.